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2월장도 일주일 남짓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도 거의 지나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 추위가 지나면 또 봄이 올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대 악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금리 인상 관련된 리스크 아직 해소되지는 않은 국면이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결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의 이제 나토를 둘러싼 대리전 성격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이제 갈등, 뭐 대리전 이런 양상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부각된 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이제 감정의 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된 거고, 어차피 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이런 리스크가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폭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이슈 플로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투자 심리의 개선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끊임없이 이슈를 분석하고 추적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부터 한번 보면요. 다우지수도 어때요? 형태가 안 좋아요. 그죠? 네,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 추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네, 중요한 위치입니다. 기술적 지지선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구간 34,0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34,000포인트를 지지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는 여기죠. 네, 33,100포인트 정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근데 국내는 나스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은 상태가 더 안 좋아요. 그죠? 작년 11월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 추세 반등한 척 했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구간인데, 나스닥 지수도 역시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지 포인트가 일단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전저점도 보이고, 포인트로는 얼마냐? 13,300포인트입니다. 13,300포인트를 종가기 좀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지지하지 못하면 13,000도 쉽게 깰 가능성이 높아요. 중요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냐 반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밀릴 것이냐, 그렇지 않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냐가 나타날 것이에요. 언제나 선행지표는 현재 시점에선 미국입니다. 미국 지표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오늘은 미증시가 휴장이에요. 왜 휴장이냐? 네, 대통령의 날입니다. 대통령의 날. 대통령의 날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휴장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또 움직이기 때문에 뭘 또 봐야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나스닥 선물의 장중 흐름을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 선물의 국내 시장의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선행지표는 역시 나스닥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을 꾸준하게 살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환율의 중요성 계속 말씀드리죠. 원달러 환율을 안정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지표가 있어요. 지금은 금입니다. 금.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죠. 이게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급등을 하는데, 금 가격의 급등과 지수의 상승이 동반된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금 가격이 지금처럼 급등하면 지수는 계속 불안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금 가격이 완정이 되고 완화가 되면,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선행지표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지수, 해외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금 투자를 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금 움직임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처럼 급등하는 건 절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는지 여부를 보세요. 금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 시장이 좀 더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반등 지표를 꾸준하게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미국 리스크를 우크라이나 관련 러시아 리스크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 우려, 이 두 가지인데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접경 지역 병력 철수를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의심을 하고 있죠.
오히려 병력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뭐예요?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우리 쪽을 먼저 쳤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현재까지는. 좋지 않죠.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전쟁이라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 정도에 미국과 그 러시아의 또 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방향성을 나타낼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지수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기도 하니까, 그죠? 하락할 때마다 분석이 제대로 된 종목이라면 분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연준위원회 발언도 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도 있고요. 후반에 발표되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선호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또 민감해요. 지표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시스라든지 홈디포,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많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금리 관련 리스크. 네, 이번 주도 역시 미국 쪽보다는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조금 더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급락했다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내 증시는 다중바닥입니다. 다중바닥. 절대 외바닥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다중바닥 패턴의 완만한 반등. 이거를 제가 분명히 시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중바닥이라는 건 뭐예요? 급락한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바운스를 치고 완만하게 올라간다. 요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요? 이렇게 다중바닥을 칠 때마다 저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VIP반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단타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실리면 단타를 할 만한 기회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VIP반에서 다음 주에는 단타 기회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에요. 그래서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하락시마다 내가 압축했던 종목은 현금을 확보했을 때 모아가는 전략,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짜시면 지금 시장을 대응하기에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때요? 역시 다중바닥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전저점이었던 835포인트는 웬만하면 깨지 않고 지키면서 완만한 다중바닥 형태의 반등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외국인 수급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어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개선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 있어서는 다중바닥 패턴의 완만한 반등입니다. 전략으로는 투트랙. 내가 이제 중장기 정도로 본 종목은 하락할 때 모아가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단타하기가 좋으니까 단타 매매를 하실 분들은 지금 단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섹터로서는 이제 IT 섹터를 계속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주 강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IT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지금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VIP반 안내해 드릴게요. VIP반은 제가 직접 문자로 어떤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매매가 좀 어려우시고 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서 편하게 수익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VIP반에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VIP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010-7743-4181 담당자님께 물어보고 싶으시면 위 번호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와 직접 상담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638-0086 저 오팀장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자세하게 VIP반에 대해서 상담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매수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다 보내드리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단타 매매도 진행을 합니다. 문자만 받고 그대로 매수하시면 그리고 그대로 매도하시면 안정적인 수익 보실 수 있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은 팔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오세요. 한 종목씩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종목 드립니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완만하게 또 계좌 회복 시켜 드릴 테니까 개별 매매 어려우신 분들은 VIP반에서 정확한 신호 받으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의는 위 두 가지 번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월요일장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모두 성욱투자 응원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